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혼고의 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온천 갔을 때, 일본은 정말 온천으로 정말 유명하죠. 온천 여행을 갈 만큼. 그래서 온천에 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표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온천과 관련된 좀 재미있는 제가 팁들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온천. 온천 뭐라고 하나요? 온천은 온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센 여러분들 온천 유명한데 정말 많죠. 근데 사실은 가끔 온천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어딜 가나 굉장히 좋아요. 온천, 일본 온천은. 그래서 어딜 가든 만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온천. 일본 정말 온천 대국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데 일본에서 사실 온천지가 3,000군데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아직 온천 그 수로 쓰지 않은 온천샘이라고 하죠. 온천샘이 17,00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아마 찾지 못한 것도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온천으로 유명한 나라가 일본이고 또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딜 가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굳이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나가노의 우에다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시골 동네인데 거기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천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약간 비수기, 11월, 12월 이렇게 좀 추울 때 있죠. 그때 가면은 타지에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외국인한테는 소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일본스러운 일본인들이 많은 그런 온천지를 한번 즐겨보고 싶어 하면은 저는 거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온천에 갔을 때 여러분 온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온천에서 쇼핑도 가능합니다. 그냥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데 재밌어요. 한번 알려드릴게요. 온천에서 저는 온천을 왜 가냐 하면 정말로 이것 때문에 간다고 얘기를 할 만큼 주변 지인들은 정말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우유. 저는 우유를 평생 안 먹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우유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은 특히 온천에 가면은 이 우유를 꼭 먹습니다. 온천 우유는 맛이 달라요, 여러분.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천을 하고 나오면 이 유리병에 담긴 200엔짜리, 지금 얼마인지 사실 모르겠는데 200엔짜리 우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추천을 드릴게요. 이 하얀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커피우유도 있고 한데 하얀 우유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그 락토 프리라고 하나요? 그래서 좀 우유를 먹었을 때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천 우유. 그래서 우유는 gyunyu라고 해요. gyunyu. 그래서 gyunyu 어딨나요? 그래서 gyunyu 도코니 아리마스까 하면은 어딨어요? 라고 해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천 입욕제. 온천 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입욕제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거를 했을 때 약간 온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파는 경우가 있으니까 뉴욕자이. 입욕제는 뉴욕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자이. 이것도 여러분들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거 어디 온천 갔는데 이거 입욕제 거기 입욕제야 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뉴욕자에서 한국인들한테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또 온천 화장품도 있어요. 그래서 온천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온천수를 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여기 온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물도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면은 화장품 한번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온천 화장품은 코스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센 코스메라고 해서 온천 화장품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온천수를 가지고 또 만든 게 비누도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비누는 뭐라 그러냐? 색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센 색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색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색갱, 온천 수로 만든 비누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입장료 중요하죠. 그래서 입장을 할 때 얼마인지. 그래서 입장료는入場料라고 합니다. 그래서入場料, 입장료고요. 그 다음에 일본 온천의 제맛은 바로 노천탕이죠. 노천탕이 없는 일본 온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9%는 노천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노천탕은
로텐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천탕은 로텐브로, 가끔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하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온천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천탕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로텐브로에서 노천탕 있나요? 하면 로텐브로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원숭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제 온천, 그 노천탕에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온천이라고 할 만큼 그 유명한 데도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특이한 데를 가고 싶어. 그러면 약간 원숭이 온천 치면은 몇 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방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뺏길 수 있어요. 샴푸도 뺏겨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 가족탕도 있어요. 나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있는 거 좀 그래 라고 하시면은 가족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때는 가족급으로, 가족은 가족급이라고 합니다. 한자를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급으로 아리마스까? 그럼 가족급으로 있나요? 해서 조금 아늑하게, 조금 작지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나라 똑같죠. 온천에 갈 때, 목욕탕에 갈 때 어른 요금, 아이 요금 다르죠. 그때 이제 어른 요금, 어른을 볼게요. 뭐 대인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일본어로는 오토나라고 합니다. 오토나. 그래서 어른은 오토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써있죠. 뭐 얼마구나. 그래서 보통 시간대로 나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할인해 줄 거고 보통 시간대가 있고 밤 늦게 얼마 안 남았을 때 조금 할인해 주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가격을 확인할 때 오토나 가격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뭐라고 하냐. 아이는 저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고도모라고 합니다. 고도모, 아이는 고도모. 아니면 이제 소인이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고도모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탕, 여탕 알아야겠죠. 사실은 뭐 이제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남탕은 뭐라 그러냐? 남자는 오토코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만 붙여주면 됩니다. 유. 그래서 오토코유.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오토코죠. 그래서 여기가 오토코유. 여기가 남탕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탕도 있겠죠. 자, 여탕은 똑같이 왼편에 있는 거 온나, 여자는 온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나유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한국은 여러분들이 목욕탕을 좀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남탕, 여탕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는데 일본은 남탕, 여탕이 한 달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뭐 호르몬상이라고 뭐 이렇게 약간 냄새도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바꿔주면은 환경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겪어봐라. 양쪽이 조금 이렇게 인테리어도 다르고 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 달씩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도 방문을 해보고 다음에 갔을 때 바뀌어 있으면 또 다른 데 가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번에는 이쪽, 이번엔 저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나유, 오토코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온천, 우리가 이제 목욕탕을 가면은 그냥 목욕탕만 갔다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본은 막 숙박도 잘 돼 있고요. 온천에는 또 휴게실, 식당 정말 리조트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게실이 종종 있는데 휴게실은 규게시즈라고 합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팔고 여러분들 좀 쉴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규게시즈 어딥니까? 도코ですか? 그래서 규게시즈와 도코ですか?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게시즈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규게시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식당이 있겠죠. 식당. 우리 찜질방 갔을 때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찜질방 가면 여러분들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온천 가면은 식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보통 있으면은 이제 식당은 쇼쿠도우라고 합니다. 쇼쿠도우 혹은 여러분들 레스토랑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레스토랑과 도코니 아리마스까 하면은 레스토랑 어딨나요? 식당 어딨나요? 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레스토랑이라 그러면 좀 약간 분위기 있고 좀 가격대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레스토랑이라 그러면은 그냥 음식을 파는 식당을 다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야 좀 비싼데 알려주는 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식당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당은 쇼쿠도 혹은 레스토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온천에 수건, 보통은 수건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뭐 아닌 경우도 가끔은 유료인 데가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건은 뭐라고 하냐? 타오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오르 뭐 못 찾겠어. 그러면은 타오르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뭐 도코데스까 하셔도 되지만 도코니 아리마스까? 혹은 이거 혹시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유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유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오르와 유료ですか?
발음 비슷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타오르와 유료 데스 까? 라고 하면은 이거 유료예요? 라고 돈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천 가면 이제 목욕탕 가면은 꼭 얘기하는 게 기중품은 뭐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중품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기중품은 뭐라 그러냐? 기초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힝. 그래서 뭐 저 기중품 있는데요. 그래서 기초힝 아리마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겠죠. 그래서 기초힝 뭐 어디에 넣으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는 맡아주지 않는다든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기초힝이라고 하는 거 기중품은 기초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온천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노천탕 있나요? 사실 우리 아까 했어요. 노천탕 있는지 꼭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때는 로텐브로 있습니까? 하면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로텐브로 아리마스까?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뭐 했냐면 가족탕 있나요? 라고 해볼게요. 자, 가족탕 뭐라고 했죠? 가족급으로라고 했어요. 가족급으로. 그래서 가족급으로 아리마스까? 가족급으로 아리마스까? 이건 꼭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가족탕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급으로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일치기 목욕 가능한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안 하죠. 근데 일본에서는 온천이 숙박을 베이스로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숙박으로 막 1박 하는데 이제 온천이 포함돼 있거나 그러니까 온천에서 자고 뭐가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온천만 하고 싶어.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싶어. 그럼 그것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무조건 숙박을 해야 온천이 제공이 된다든지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목욕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나 온천만 갔다 와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때는 당일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히가에리라고 합니다. 히가에리. 그래서 꼭 목욕이 아니더라도 뭐 당일치기로 나 여행 갔다 왔어 할 때 있죠. 그때도 히가에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히가에리 목욕 뭐라고 그러냐면 뉴욕 합니다. 그래서 뉴욕 데키마스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가에리 뉴욕 데키마스까? 하면 당일치기 가능한가요? 뭐 오늘 하루만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가에리 뉴욕 데키마스까? 히가에리 뉴욕 데키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조격도 있나요? 라고 하는 거죠. 조격탕이 따로 마련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온천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격만 가능한 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격도 혹시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때는 우리 다리, 발은 뭐라 그러냐면 아시라고 해요. 아시. 그리고 우리 남탕, 여탕 할 때 뭐라고 했죠? 유를 붙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유. 그래서 아시유모 아리마스까? 하면 조격탕도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유모 아리마스까? 아쉬움 아리마스까? 나는 좀 가볍게 즐기고 싶어. 그래서 아쉬움 아리마스까?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중요하죠. 막 밥 먹고 저녁 먹고 왔는데 온천 가고 싶어. 근데 시간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뭐 언제까지 하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몇 시 난지예요. 그래서 난지마데 운営しますか? 운영하면은 운営라고 해서 운営. 그래서 난지마데 운営しますか? 운営が좀 어려워. 그럼 난지마데 시마스까 해도 괜찮아요. 몇 시까지 합니까?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난지마데 시마스까? 몇 시까지 합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몇 시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때는 우리가 숫자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제 점원들이 이제 뭐 표지판을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겠죠. 숫자를 써준다거나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 난지마데 시마스까?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볼게요. 로커, 우리 기중품 같은 거 보관하라고 이제 로커 같은 거 조그마한 거 있기도 하죠.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는지 유료로 사용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을 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로커, 그러니까 라커라고 그러죠.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일본에서는 로카라고 합니다. 로카. 까가 길어요. 그래서 로카와 우리 아까 유료 제가 잠시 했었어요. 유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카와 유료 데스까? 로카와 유료 데스까? 라고 하면 로커는 유료인가요?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요? 하는 거죠. 왜? 나 기중품 있거든. 기중품 뭐였죠? 기초힝. 그래서 와타시 기초힝 아리마스.
나 기준품이 있어요. 나 좀 비싼 거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카와 유료 데스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건 유료인가요? 라고 하는 거. 그럼 반대로 무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무료. 이거 무료인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무료는 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예요? 그래서 이거 고래. 그래서 고래 무료 데스까? 혹은 로카와 무료 데스까?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들 한번 쭉 가지고 와봤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다. 나 온천 가서 저 표현 한번 써먹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좋은 영상들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